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97명, 거의 2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제보다는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합니다. 이종훈 기자, 우선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에 197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18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대부분 발생했는데요.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만 따져보면 서울에서 89명, 경기에서 67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점은 수도권 외에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수도권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추이를 날짜별로 보겠습니다. 지난 3월과 5월에도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죠. 당시 하루 최고 확진자는 60에서 70명 선이었는데요. 최근의 증가세는 이보다 훨씬 가파른 양상입니다. 더구나 3월이나 5월 당시보다 집단 발병 건수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수도권 감염이 지난 2월 신천자 교회 감염 때만큼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2월의 경우 20일에 16명이었던 확진자가 29일에는 50배 넘게 늘어 900명을 넘었죠. 최근의 수도권 확산세도 불과 6일 만에 10배나 증가하는 등 2월 못지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확진자 수가 다소 줄었는데요.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월에도 주말을 거친 뒤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주춤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며칠 뒤 더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연휴를 거치는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서 하루 이틀 확진자가 줄을 수는 있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럼 감염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최근 수도권 확산도 역시 종교시설이 주요 감염고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교회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어제 집계에서 249명으로 확인됐는데 정부의 최신 발표에선 315명까지 늘었습니다.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도 모두 126명으로 늘었습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관련 감염이 잇따르는 것도 걱정스러운 점인데요. 부산 기계공고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고요. 경기도 용인의 두 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불필요한 외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금방 들으신 것처럼 지역별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서울입니다. 어제 하루만 90명이 늘었습니다.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병상과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0명이 늘었습니다. 그제 74명, 어제 146명에 이어 최근 사흘 동안 310명이 늘어나는 급증세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세가 지속됐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58명이 늘어 누적 208명이 됐고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4명, 양천구 대석임교회 관련 확진자도 3명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 4천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1,200여 명을 검사했고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550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소재 파악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교회 측에 교인 명단을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보완해달라고 요청해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비해 병상과 시설도 늘렸습니다. 태릉 선수촌에 382병상을 마련해 모레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고 한전 연수원에도 250병상 규모 센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자 급증에 대비해서는 196실 규모 호텔 한 곳을 추가로 확보해 역시 모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에 집합 제한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운영 중단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인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상향할 필요성에 대해선 하루 이틀간 추이를 좀 더 보면서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네, 지역 상황 한 군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전북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전주를 연결합니다. 유진희 기자,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전북 지역에서는 밤새 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긴급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오거나 또 교회가 주최한 행사에 찾은 전북 지역 주민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와 군산에 사는 여성 2명이 해당되는데요. 전북에서는 올해 들어 확진 판정된 순서로는 45번, 46번째에 해당합니다. 2명 모두 최근 집단 감염이 시작된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전주에 거주하는 45번째 확진자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사랑제일교회 철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군산에 사는 46번째 확진자는 지난 15일 관광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어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가운데 전북 거주자 3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45번과 46번 확진자 모두 사랑제일교회 접촉자로 분류된 뒤 스스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원광대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요. 가족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오갈 때 45번째 확진자는 고속버스를 이용했고요. 46번째 확진자는 관광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접촉자를 찾는 데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사랑제일교회발 추가 확진자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병상을 확보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재난상황실에서 KBS 뉴스 유진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긴급 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교회뿐 아니라 카페와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정부가 오늘부터 범부처 수도권 긴급 대응반을 가동합니다. 긴급 대응반은 집단 감염 경로와 역학조사의 신속한 분석 등을 지원하며 역학조사 방해와 위반 행위에 대해 대처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나 종교시설 등 주요 시설과 집단에 대해 전파 가능성이 높은 기간 접촉자 조사도 실시합니다. 또 집회 참가자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검사 권고 등으로 검사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도 권역별 긴급 지원팀도 가동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권역으로 나눠 모두 38개 팀 190명으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환자 급증에 대비해 어제부터 수도권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우선 일반 병상의 중환자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서는 한편 수도권 지역에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정된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을 최대한 운영할 경우 입원 가능한 병상은 2,007개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의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과거 대구 경북에서와 같은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민간 차원의 의료 인력 지원 등도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가 휴업 예고한 데 대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다시 점검할 것을 보건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교회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지만 카페와 방문업체, 유흥시설 등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와 경북, 경남, 전북,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파주 스타벅스 야당점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전국에서 최소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안다영 기자의 보도에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할 일부 교회 교인들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정황이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며 즉각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중대본 회의는 수도권에서의 심각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청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흘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부 교회의 경우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 검사를 통해 전파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제출한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 측에서는 정확한 방문자 정보를 성실히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주말 광복절 집회에 일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교인들이 참여한 정황도 있어 추가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 교인, 방문자 및 접촉자들께서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병상 및 의료 인력 등 의료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수도권 공동병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아직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과거 대구, 경북에서와 같은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조치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의료 인력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가 21일부터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의사협회는 26일부터 3일간 2차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 행동에 나서기 이전에 정부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2학기 개학을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된 서울 경기 지역의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중학교 이하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낮추게 됩니다. 서울, 경기와 같은 생활권인 인천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장마가 끝나고 모처럼 맑은 날씨 속에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죠. 시민들은 실내보다는 야외를 많이 찾았고 불안한 마음에 방역에도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불구불 철길을 달리는 놀이기구 열차가 출발합니다. 탑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휴를 맞아 놀이동산에는 아이들 손을 잡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 방학인데 그동안 장마가 좀 길어서 놀아주지 못했는데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불안하긴 하거든요. 입장 전에는 QR코드를 찍고 발열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놀이기구 앞에 긴 줄이 생기면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장마 기간 출입이 통제됐던 한강공원에도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연휴 맞아서 서울 놀러 왔는데 놀이공원 가려다가 좀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한강공원 나오게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 시설은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대학로의 한 소극장은 같이 온 일행이라도 2칸씩 뛰어 앉도록 하고 관람객은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런 절차 같은 게 좀 까다롭긴 했지만 그래도 또 휴가 기간에 즐겁게 공연 관람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최근 신작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은 영화관. 입장 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롯데월드는 어제 오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씨와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관 2명은 모두 여성 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와서 관계자는 본관과 별관 건물 모두 방역을 마쳤다며 현재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 검사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은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강릉은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에는 전국이 맑겠고 남부지방에서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마무리되고 이번 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져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